잘못된 믿음입니다. 바나나 마그네슘 운동 전 스트레칭은 예방의 핵심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인드셋부터 디벨롭까지 책임지는 PT 로그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아니면 주무시다가 한 번쯤 다리에 쥐가 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다리 쥐, 흔하게 말하면 전문용어로는 근육의 경련이라고 하죠. 근육의 경련이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그 원인을 그냥 알아보는 게 아니라 최신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치료법, 매니지먼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이론이 실제로 우리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의 핵심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나나와 마그네슘 섭취가 근육 경련을 줄여주는 효과가 없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2024년 클리니컬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신 자바 같은 세상이 저널의 따끈따끈한 연구들을 탈탈 털어서 근육 경련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근육 경련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명확하고 근거에 기반한 시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근육 경련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육 경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에 의해서 유발되는 근육 경련이 있고요. 우리가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는 근육 경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주무실 때 일어나는 근육 경련의 기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근육 경련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고요. 최신 가설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임상적 양상으로 봤을 때 운동에 의해서 유발되는 근육 경련은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이 한관절에 붙어 있는 근육보다는 다관절에 붙어 있는 근육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카프, 종아리 근육이나 아니면 햄스트링 근육에 많이 발생합니다. 다관절로 이루어진 근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곳에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육의 피로도랑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 근육이 여러 관절에 붙어 있다, 그리고 근육 피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 두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근육 경련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얘들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다시 리뷰를 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운동에 의해서 근육 경련의 원인, 그 오래된 가설부터 최신 이론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이론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이론이죠. 땀으로 수분과 나트륨이 빠져나가서 경련이 온다는 가설입니다. 너무나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2024년 클리니컬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신에 실린 한 연구가 이 이론에 아주 큰 물음표를 던집니다. 연구는 무려 30년간 1만 명이 넘는 현인 3종 경기 선수들의 의무 기록을 분석한 연구인데요.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탈수는 경련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었지만 혈중 나트륨, 칼륨 농도는 경련이 없는 선수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근육 경련의 범인으로 지목했던 전해질의 이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가설이 신경근 조절 이상 이론입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입니다. 2022년 저널 오브 아슬레틱 트레이닝에 실린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이 이론을 지지하죠. 쉽게 설명하면 근육의 피로가 우리 신경계의 정상적인 조절 시스템들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근육의 길이를 감지하는 근방추의 흥분성 신호가 강해지고 장력을 감지해 과도한 수축을 억제하는 골지건 기관의 억제성 신호는 약해집니다.
그 결과 운동신경이 가흥분 상태에 빠져 근육이 통제불능으로 수축해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관절을 가로지르는 근육과 피로누적 시점에 경련이 잘 생기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지껏 믿었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신을 보면 바나나를 먹으면 예방된다. 바나나는 칼륨 성분이 많은 거죠. 이걸 먹으면 예방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아이언맨 연구에서 봤듯이 혈중 칼륨 농도는 경련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련 예방을 목적으로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두 번째 미신입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 경련의 예방 효과가 있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전에 하는 예방적 스트레칭은 운동에 의해서 유발되는 근육 경련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효과가 확실한 것은 경련이 발생한 후에 즉시 시행하는 부드러운 정적 스트레칭입니다. 이는 가흥분된 신경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복용해야 된다. 마그네슘 역시 운동에 유발된 근육 경련 예방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 마그네슘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경련 예방을 위한 1순위 선택지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 메커니즘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는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급성기에 우리가 근육 경련이 일어났다면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정적으로 아주 마일드한 스트레칭입니다. 이 스트레칭을 했을 때 근육 경련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JABFM에 실린 환자 보고 연구에서도 마사지, 스트레칭, 걷기가 80% 이상의 높은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모두 가흥분된 근육과 신경을 진정시키는 원리죠. 그런데 여기서 특히 야간 다리 경련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2024년 의학계는 놀랍게 한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등장시킵니다. 근육 경련의 혁신적인 솔루션, 비타민 K2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의 의학학술지인 자바에 실린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주간 비타민 K2를 복용시킨 결과 야간 다리 경련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이 위약군 대비 압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기전은 연구 중이지만 비타민 K2가 근육의 에너지 대사나 혈류 개선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부작용이 거의 없어 야간 경련으로 고생하신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망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클 주스. 이 역시 TRP 채널 자극하는 신경학적 기전을 급성 경련에 빠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미있는 옵션입니다.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근육 경련은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도 개인에 맞게 예방과 치료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화 전략을 봤을 때 모든 사람한테 해당할 수 있는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선수, 저녁에 주무실 때 경련이 내린 분들한테 알맞은 전략, 이 세 개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에게 해당되는 전략입니다. 점진적 훈련 강도의 증가입니다. 신경근 시스템이 피로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필요합니다. 피로를 관리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죠. 세 번째는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탈수는 직접 원인이 아니지만 신경근 피로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두 번째, 운동선수와 고강도 훈련자를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신경근 훈련이나 과거 경련 경험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경근 훈련은 프라이오메트릭이나 근력 훈련을 통해 신경계의 효율성과 저항성을 높이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경련이 일어난 경험을 분석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경련이 왔는지 기록하고 패턴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에 경련이 많이 일어나는 고령자입니다.
비타민 K2 보충을 전문가 상담 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이고 가벼운 스트레칭과 수분 섭취가 핵심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운동에 의해서 유발되는 근육 경련은 전해질이 아닌 신경근 조절 이상, 즉 피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바나나 마그네슘 운동 전 스트레칭은 예방의 핵심이 아닙니다. 세 번째, 급성기 치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드러운 정적 스트레칭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솔루션. 비타민 K2는 야간 다리 경련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전략은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정답이 없으며 개인별 위험 요인 분석과 맞춤형 관리가 답입니다. 오늘 영상이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넘어서 여러분들의 임상 추론이나 물리치료 인생에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발전한 양질의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인드셋 PT 로그였습니다.